예, 정부가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1, 2주 사이에 1억 원을 호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급기야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앞서 보신 것처럼 박원순 서울시장도 강북 개발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경제부 배섬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기자. 예. 자,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백약이 무효다.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벌써 또 추가 대책 이야기 나오는데 서울 집값 분위기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지난 4월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을 때만 해도 집값이 잡히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거래된 주택이 12,300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른바 강남 집값은 꺾이지 않는다는 강남 불패도 한 6주 정도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잠하던 서울 집값이 최근에 다시 유동쳤습니다. 예. 지난달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하고 경전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여의도와 용산 집값이 먼저 떴고요. 그 이후에 서울 집값 서울 지원 지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예. 또 이후에 그 준서울로 통하는 광명시나 과천 또 강남 분당까지 이 확산세가 이어졌는데요. 예. 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오르는데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지방 큰 손들이 투자한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요. 네, 정부에서도 서울 집값의 고공행진이 그 지방 큰 손들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은 지난달 외지인의 서울주택 구매 건수는 4,600건에 육박해 6월보다 52%나 증가했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갭 투자도 다시 늘고 있는데요. 용산과 영등포, 동작, 마포, 양천구에서 1억 원이 뛰는 아파트도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출 규제, 세금 부담 개의치 않고 거래에 나서고 있는데요. 물건이 나오면 일단 사고 보자 그런 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건이 나오면 지방에서 있는 큰 손들이 올라와서 일단 사고 보자 이런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잡혀가던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다시 보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에 서울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의 추진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른바 그 박원순 효과 차단에 나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졌는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그 자기 개발하겠다는 그 계획을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이 박 시장은 서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시장의 안정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자신의 정책이 같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나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사실 오른 집값을 다시 내리게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투기 지역을 다시 좀 지정을 한다는 뭐 이런 추가적인 대책 내놓을 계획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주 목요일에 갑자기 이제 나왔죠. 김동연 부총리하고 김현미 장관이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가지면서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정부가 꺼내려는 카드는 이 투기 지역 확대입니다. 투기 지역이 확대되면 대출이 줄어서 은행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남편과 부인이 따로따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둘 중에 한 명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추가 투기 지역 대상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종로와 중구, 그다음 동대문, 동작구 등 4곳입니다. 집값이 급등한 광명시나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안양시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예. 이 공시가액 현실화까지 꺼낼지도 서울시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서울의 65%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80%에서 90%까지 반영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면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이 11개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4개의 지역이 되면 한 15개까지 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박원순 시장의 관련 대책 발언 이제 보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걸 이미 다 집값이 오른 상황인데 좀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핵심은 이제 수요 억제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력이 투기 세력과 단합해서 가격을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려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 1년 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제 강화와 재건축 규제, 대출 한도 강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고가주택,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중상층의 아파트 소유에 제동을 또 걸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안정적인 전월세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정부 대책의 1년 평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틀렸다, 절반의 성공이다, 규제 역설이다,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전 정부와 달리 공급이 빠져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정책 핵심이 수요 억제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투기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강남의 경우 4개 구가 1년 동안 모두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 강남 4구는 아시는 것처럼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지난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우리가 이제 30평대라고 얘기하는 30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5월 달에 27억 원의 거래가 됐으니까 한 석 달 만에 3억 원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머지 11개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4개 구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 수요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이것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단 1, 2주 만에 1억 원씩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세금 부담이 커도 집값이 오른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 정부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추가 규제를 하더라도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먹힐지가 이제 관건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 서울시도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서울에 일단은 이제 그러면은 이 집 수요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성향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1억 원 이상 버는 가구가 한 75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서울 가구 수가 약 379만 가구 정도 되니까 약 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 서울의 집 현황은 어떻게 되냐?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와 용산, 성동까지 합쳐서 약 50만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국에 1,936개의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연소득이 1억이 넘는 소득 가구가 4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에 있는 400만 가구 중에 일부만 움직여도 서울 집값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2018년 13만 호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약속을 이행하고 있고요. 2022년까지 모두 65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평균 소득 이하의 신혼부부와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또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주택기급, 대출 상품을 마련하는 등 이 주거와 출산 문제까지 병행적으로 하려는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끼시겠지만은 이 정부의 주택 공급이 이 중산층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중산층의 소득이 오르고 있는데 이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집이 없으니까 청약 시장도 이제 들끓었죠.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다 아시겠지만 DH 자이 개포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그 아파트가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25대 1, 그리고 최고 경쟁률이 90대 1이었습니다. 평균 분양가가 4,160만 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집값이 낮아지니까 로또 아파트라는 그런 별칭이 붙게 됐는데, 이 서울에서 청약 당첨이 손실 재테크 공식이랑 이런 것까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집값 잡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유동자금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안정적이다. 그런데 그 자금이 1천조 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조 원이라는 얘기는 정부 예산이 한 450조 정도 되니까 한 2배 정도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 예산의 한 2배 정도 되는 돈이 부동산에 투자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규제만으로는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짓는 건데요.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시행을 했을 때 폭발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한두 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정부에서 집값 관련해가지고 대책을 내놓기를 쉽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배삼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